2025년 한국 금융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국 원화의 1대1로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드디어 현실이 되고 있어요. 서울 한복판의 웅장한 도심 야경 위에 디지털 코인 심볼이 겹쳐지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카카오뱅크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준비 중이라는 발표가 나왔거든요. 카카오뱅크가 인구 거의 절반 수준의 국민이 사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KRW 스테이블 코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K핀테크의 저력이 금융 혁신의 선봉에 서는 순간이었어요. 정부의 디지털 자산 지원 정책과 함께 입법 추진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은행 부총재는 상업은행 중심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금융시장은 벌써 코스피 지수를 30% 이상 끌어올리는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어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밀리며 해외로 자금 유출되던 상황에서 원화 기반 코인이 이를 잠재울 열쇠가 될 거라는 기대가 컸어요. 카카오의 방대한 사용자 기반인 5천만 명 이상과 기술력, 결제 인프라를 활용한 안정된 도입 준비가 주목받았어요. 펜시와 이니텍이 한국 최초 KRW 스테이블 코인 KR인 파일럿 테스트를 공개했죠. 대통령과 여당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추진하며 글로벌 디지털 경제 중심 국가 비전을 강조했어요. 달러가 아닌 원화로 움직이는 금융의 혁명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변화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급진적인 금융 혁신이 가능해진 걸까요? 어떤 위기가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그럼 그때 그 놀라운 금융 혁명의 시작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재민,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을 10년째 취재해온 전문 기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2025년 3월 15일 여의도 한 컨퍼런스룸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디지털 금융의 시작이라고 불릴 만한 발표가 있었어요. 카카오뱅크 본사 20층 회의실이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였어요. 기자들과 금융 전문가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가 단상에 올라섰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더욱 진지해 보였어요. 오늘 발표할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KRW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준비 중이라는 공식 발표였어요. 한국 원화의 1대1로 연동되는 디지털 화폐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었어요. 정부의 지원과 감독하에 진행되는 공식적인 프로젝트였어요. 윤호영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어요. 기존 금융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해외 송금이나 국제 결제에서의 불편함을 지적했어요.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금융 주권이 약하다는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답이 바로 KRW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설명했어요. 정부의 디지털 자산 지원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밝혔어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입법 추진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어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법적으로 뒷받침된다고 설명했어요. 카카오뱅크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이유도 설명했어요. 국내 최대 디지털 뱅크로서의 책임감이라고 말했어요. 2천만 명이 넘는 고객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이미 구축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모바일 결제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실제 서비스가 시작되는지 물어봤어요.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답했어요. 내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상용 서비스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어요. 보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질문했어요. 블록체인 기술과 은행급 보안 시스템을 결합한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은행의 감독을 받으며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해외 송금에는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도 궁금해했어요. 기존 스위프트 시스템보다 빠르고 저렴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고 수수료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거래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한류 콘텐츠 수출이나 K-팝 관련 결제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경쟁사들의 반응도 주목받았어요.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현재로서는 카카오뱅크가 선두주자라고 자신했어요. 하지만 다른 금융기관들과도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어요. 금융 생태계 전체의 발전이 목표라고 강조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금융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주요 언론사들이 속보를 내보냈어요. KRW 스테이블코인 출시 소식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외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디지털 금융 혁신에 주목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날 오후부터 관련 주식들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카카오 주가가 10% 이상 뛰었어요. 다른 핀테크 관련 주식들도 동반 상승했어요. 투자자들이 K핀테크의 가능성에 주목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런 발표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디지털 경제 정책을 챙기고 있었어요.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였어요. 특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국만의 독자적 길을 찾으려 했어요.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였어요. 카카오뱅크의 발표 이후 가장 중요한 반응은 한국은행에서 나왔어요. 중앙은행의 조심스러운 시선이라는 표현이 딱 맞았어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와 박기영 부총재의 입장이 주목받았어요. 발표 다음 날 오후 2시 한국은행 기자간담회가 열렸어요. 여의도 한국은행 본점 기자실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어제 카카오뱅크 발표에 대한 한국은행의 공식 입장을 듣기 위해서였어요. 박기영 부총재가 단상에 나섰어요. 표정이 매우 신중해 보였어요. 중앙은행 수장으로서의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먼저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어요. 한국의 금융 시스템도 변화해야 할 때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안전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성급한 도입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특히 상업은행 중심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어요. 민간 기업이 화폐 발행 권한을 갖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어요. 화폐 주권은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도 화폐의 성격을 갖는다면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기자들이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냈어요. 카카오뱅크의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요. 박기영 부총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어요.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충분한 테스트와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어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계획과는 어떤 관계인지도 질문받았어요. CBDC 연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는 다른 성격이라고 설명했어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해외 사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해했어요. 유럽의 유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일본의 엔 스테이블 코인을 언급했어요. 각국이 자국 화폐 기반 디지털 화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도 이런 글로벌 흐름에 뒤처질 수는 없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국만의 독특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높은 디지털 금융 사용률과 모바일 결제 인프라가 장점이라고 평가했어요. 이런 기반을 활용하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어요.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질문도 나왔어요.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안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물어봤어요. 발행사가 충분한 준비금을 보유해야 한다고 답했어요. 한국은행이 이를 감독하고 검사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투명한 준비금 관리와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국제 자금 이동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어요. 자본 유출입 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박기영 부총재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외환 관리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필요하다면 거래 한도나 신고 의무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어요. 금융 안정성에 미칠 영향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말했어요. 기존 은행 예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연구 중이라고 했어요. 예금자 보호 제도와의 연계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간담회가 끝난 후 시장의 반응이 엇갈렸어요.
한국은행의 신중한 입장에 실망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너무 보수적인 접근이라는 비판이 나왔어요.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어요. 반면 안전성을 중시하는 접근을 지지하는 의견도 많았어요. 성급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였어요. 충분한 준비와 검증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는 반응이었어요.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한국의 디지털 금융 정책 방향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에 관심을 보였어요. 일본과 중국의 반응도 예의주시됐어요. 일본은 N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검토 중이었어요.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이미 시범 운영하고 있었어요. 아시아 디지털 화폐 경쟁이 본격화되는 분위기였어요. 한국이 이 경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주목받았어요. 한국은행의 신중한 입장 발표 이후 금융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금융시장의 반응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였어요. 발표 당일 오후부터 주식시장이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코스피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카카오 주가가 장 마감 직전 15%나 뛰었어요.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수조 원 늘어난 셈이었어요. 다른 핀테크 관련 주식들도 동반 상승했어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12% 올랐어요.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관련주들도 급등했어요. 심지어 기존 은행주들까지 상승세를 보였어요. 투자자들이 디지털 금융 전환의 수혜를 기대한 거였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특히 강했어요. 한국의 핀테크 기술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였어요. 이런 상승세는 며칠 동안 계속됐어요. 일주일 만에 코스피가 300포인트 이상 올랐어요. 전체 시가총액이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는 30%가 넘는 상승률이었어요. 증권가에서는 K핀테크 열풍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애널리스트들이 앞다퉈 긍정적인 리포트를 냈어요. 한국의 디지털 금융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어요. 글로벌 핀테크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했어요. 외국계 증권사들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어요. 골드만삭스는 한국 핀테크 섹터를 매수 추천했어요. 모건 스탠리는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어요. JP모건은 아시아 핀테크 투자 1순위로 한국을 꼽았어요. 이런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평가가 더욱 관심을 끌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폭발적이었어요. 증권 계좌 개설이 급증했어요. 핀테크 관련 주식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관련 정보 공유가 활발했어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자 열기가 뜨거웠어요. 암호화폐 시장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의 거래량이 급증했어요. 테더나 USD 코인 같은 달러 연동 코인들이 주목받았어요.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을 새롭게 인식한 거였어요.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활기를 띠었어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의 거래량이 폭증했어요. 새로운 회원 가입도 크게 늘어났어요. KRW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벤처 캐피털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어요.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문의가 늘어났어요. 블록체인 기술 관련 회사들이 특히 주목받았어요. 디지털 자산 관리 플랫폼들도 관심을 끌었어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자극했어요. 디지털 자산 기본법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컸어요. 규제 샌드박스 확대에 대한 희망도 있었어요.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가능성도 거론됐어요.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과도한 투기 열풍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어요. 실체 없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버블 가능성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어요. 금융감독원에서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어요. 과도한 투기나 불법 행위는 단속하겠다고 경고했어요. 투자자들에게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열기는 식지 않았어요. 매일 새로운 호재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어요. 정부 발표나 기업 공시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언론 보도 하나하나에도 주가가 요동쳤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기업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네이버가 자체 스테이블 코인 검토를 시사했어요.
삼성전자도 블록체인 사업 확대를 발표했어요. LG전자는 디지털 자산 관련 특허를 출원했어요. 대기업들이 앞다퉈 디지털 금융 시장에 뛰어들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은행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어요. 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어요. 신한은행은 블록체인 전담 조직을 신설했어요. 하나은행도 스테이블코인 연구팀을 만들었어요. 기존 금융권이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는 노력이었어요. 시장의 뜨거운 반응 속에서 더욱 중요한 배경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자금 유출을 잡는 방패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어요. 사실 이번 KRW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에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어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밀리며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투자자들이 테더나 USD 코인 같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선호했어요. 이는 곧 원화 자금이 달러로 빠져나간다는 의미였어요. 지난 1년간 이런 자금 유출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달했어요.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행 내부 자료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었어요. 암호화폐를 통한 자본 유출이 연간 수십조 원에 달했어요. 특히 젊은 층의 해외 투자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국내 증권시장 대신 해외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비율이 높아졌어요. 테슬라나 애플 같은 미국 주식 투자도 늘어났어요. 이런 투자의 결제 수단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각광받았어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부담이 컸어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이런 부담을 줄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했던 거예요. 문제는 이런 자금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해외 투자 수익을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달러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또는 다른 해외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결과적으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정부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이유였어요.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여러 대책이 논의됐어요. 자본 유출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됐어요. 하지만 이는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날 수 있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대신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어요. 투자자들이 굳이 달러로 환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드는 거였어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었어요. 국내 투자자들이 원화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디지털 자산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였어요. 해외 송금이나 국제 결제도 원화 기반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자금 유출을 막으면서도 투자 자유도는 보장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엔 스테이블 코인을 검토하는 이유도 같았어요. 유럽연합이 유로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는 배경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었어요. 한국도 이런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는 판단이었어요.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어요. 지난 2년간 한국인의 해외 암호화폐 거래액이 10배 늘어났어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해외 거래소 이용이 급증했어요. 이들 거래소에서 한국어 서비스까지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였어요. 하지만 이는 국내 거래소들에게는 위기였어요. 업비트나 빗썸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수수료 수입도 감소하는 추세였어요. 국내 핀테크 생태계 전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었어요.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였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 문제를 직접 챙겼어요. 경제관계 장관 회의에서 여러 번 언급됐어요. 디지털 경제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와 경쟁해야 한다는 의식도 있었어요. 일본의 엔 스테이블 코인보다 먼저 출시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컸어요. 이런 정치적 의지가 카카오뱅크 프로젝트를 뒷받침했던 거예요. 금융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어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서비스를 허용하기로 했어요.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 정식 승인을 내주기로 약속했어요. 이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보냈어요.
투자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였어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 정부의 의지를 높이 평가했어요. 다른 나라들보다 빠르고 과감한 결정이라고 봤어요. 이런 평가가 외국인 자금 유입으로 이어졌어요. 한국의 핀테크 기업들에 대한 투자 관심이 높아졌어요. 벤처 캐피털들이 앞다퉈 한국 시장 진출을 검토했어요.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사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이는 한국 핀테크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스타트업들의 투자 유치가 수월해졌어요.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원활해졌어요. 인재 영입도 활발해졌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던 한국인 개발자들이 귀국하는 사례가 늘었어요. 국내 핀테크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과제도 많았어요.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국가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안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어요. 최고 수준의 보안 전문가들을 영입했어요. 해외 보안업체와의 협력도 강화했어요. 정부 차원에서도 사이버 보안 체계를 점검했어요. 국정원과 경찰청이 협력해서 보안 대책을 마련했어요. 이런 종합적인 노력이 프로젝트 성공의 열쇠였어요. 정부의 강력한 지원 속에서 카카오의 역량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카카오의 디지털 DNA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어요. 사실 카카오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했어요. 무엇보다 방대한 사용자 기반이 가장 큰 강점이었어요. 카카오톡 사용자가 5천만 명을 넘어섰어요.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라고 봐도 무방했어요. 카카오페이 사용자도 3천만 명에 달했어요. 이미 디지털 결제에 익숙한 사용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기반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 필요가 없었거든요. 기존 카카오페이 시스템에 스테이블 코인 기능만 추가하면 됐어요. 사용자들도 새로운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었어요. 익숙한 인터페이스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이런 편의성이 빠른 확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어요. 카카오의 기술력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10여 년간 축적된 핀테크 노하우가 있었어요. 대용량 트래픽 처리 경험도 풍부했어요. 하루에 수억 건의 메시지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금융 거래의 보안과 안정성도 검증받았어요. 카카오뱅크 운영을 통해 은행급 보안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금융감독원의 까다로운 검사도 통과했어요. 이런 경험이 스테이블 코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블록체인 기술 연구도 꾸준히 해왔어요.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클레이튼이라는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도 개발했어요. 이미 다양한 D앱들이 클레이튼에서 서비스되고 있었어요. 게임, 엔터테인먼트, 금융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었어요. 이런 실전 경험이 스테이블 코인 개발에 활용될 수 있었어요. 국제적 파트너십도 잘 구축되어 있었어요. 일본의 라인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었어요. 동남아시아에서도 카카오톡의 영향력이 컸어요. 특히 인도네시아와 태국에서 인기가 높았어요. 이런 글로벌 네트워크가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어요. 해외 송금이나 국제 결제 서비스로 확장할 수 있었거든요. 카카오의 조직 문화도 혁신에 유리했어요.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이 강점이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있었어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개방적 자세도 돋보였어요. 이런 문화가 스테이블 코인 같은 혁신적 서비스 개발에 적합했어요. 인재 확보도 잘 되어 있었어요. 국내 최고 수준의 개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해외 유명 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전문가들도 많았어요. 특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 전문가들을 적극 영입했어요. 이런 인적 자원이 프로젝트 성공의 밑바탕이 됐어요. 정부와의 관계도 원활했어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정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어요. 디지털 뉴딜 정책 수립에도 참여했어요. 정부 정책 방향과 카카오의 비전이 잘 맞아떨어졌어요. 이런 협력 관계가 프로젝트 추진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규제 당국과의 소통도 원활했어요. 금융위원회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있었어요. 한국은행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어요.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도 적극 수용했어요. 이런 협조적 관계가 빠른 승인을 가능하게 했어요. 시장에서의 신뢰도도 높았어요. 카카오 브랜드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높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신뢰가 두터웠어요. 이들이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사용자층이 될 가능성이 컸어요. 기업 고객들의 관심도 높았어요. 많은 기업들이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도입했어요. 스테이블 코인도 비슷한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었어요. B2B 결제 시장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컸어요. 해외 진출 계획도 구체적이었어요.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우선 타겟으로 했어요. 현지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추진했어요. 규제 당국과의 협의도 시작했어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이런 종합적인 역량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단순한 기술 회사가 아니라 금융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평가받았어요. 카카오의 준비가 한창 진행되는 가운데 더욱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실전 테스트의 시작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았어요. 펜시와 이니텍이 한국 최초 KRW 스테이블코인 KR인 파일럿 테스트를 공개한 거였어요. 이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2025년 5월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컨퍼런스룸이었어요. 펜시 대표 박준혁과 이니텍 대표 김상훈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 최초의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어요. KR윈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된 이 코인은 원화에 1대1로 연동됐어요. 1원이 1KR윈과 정확히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의미였어요. 이를 보장하기 위해 발행량만큼의 원화를 예치했다고 설명했어요. 신한은행의 전용 계좌를 개설해서 준비금을 관리한다고 밝혔어요. 투명성을 위해 실시간으로 준비금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어요. 누구나 웹사이트에서 발행량과 준비금을 확인할 수 있게 했어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기록된다고 강조했어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구축했다고 설명했어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자동으로 발행과 소각이 이뤄진다고 덧붙였어요. 시범 서비스에는 1000명의 베타 테스터가 참여한다고 발표했어요. 주로 암호화폐 거래 경험이 있는 사용자들을 선발했어요.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해서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송금, 결제, 환전 등의 기능을 집중적으로 검증하기로 했어요. 해외 송금 테스트도 포함됐어요. 일본과 싱가포르로의 송금을 시험해보기로 했어요. 기존 은행 송금보다 빠르고 저렴한지 확인할 예정이었어요. 수수료도 기존 시스템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췄어요. 실시간 송금이 가능해서 몇 분 내에 완료된다고 설명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결제 테스트도 진행하기로 했어요. 주요 이커머스 플랫폼과 협력해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었어요. 사용자들이 KR인으로 직접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했어요. 가맹점 수수료도 기존 카드 결제보다 낮게 책정했어요. 이런 경제적 이점이 확산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보안 시스템도 자세히 설명했어요. 다중 서명 기술을 도입해서 안전성을 높였다고 말했어요. 해킹이나 부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도 구축했어요. 실시간으로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해서 의심스러운 활동을 차단한다고 설명했어요. 규제 준수도 철저히 했다고 밝혔어요. 금융정보분석원에 모든 거래를 보고하기로 했어요.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KYC 절차도 강화했어요. 사용자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해서 불법 사용을 막겠다고 약속했어요.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발표 직후 관련 주식들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펜시와 이니텍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다른 핀테크 기업들도 동반 상승했어요. 투자자들이 실제 서비스 시작에 큰 기대를 보인 거였어요. 암호화폐 커뮤니티의 관심도 폭발적이었어요. 온라인 카페와 텔레그램 채팅방이 활기를 띠었어요. 베타 테스터 선발에 수만 명이 지원했어요. 한국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상징성이 컸던 거예요. 해외의 관심도 높았어요. 일본과 싱가포르의 핀테크 업계가 주목했어요. 한국이 아시아 디지털 화폐 경쟁에서 선두에 나서는 것으로 평가했어요. 현지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금융 기술을 높이 평가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정부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금융위원회가 시범 서비스를 승인했다고 밝혔어요. 안전성과 투명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어요. 성공적으로 테스트가 완료되면 정식 서비스 승인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한국은행도 관심을 표명했어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연구에 참고하겠다고 말했어요.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성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정부의 지지가 시장 신뢰도를 높였어요.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정치권의 움직임도 본격화됐어요. 금융 주권의 외연 확장이라는 표현이 정말 의미 깊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추진을 독려했어요. 이는 단순한 법안이 아니라 국가 비전의 문제라고 강조했어요. 글로벌 디지털 경제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거였어요.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어요.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었어요. 국민의힘 추경호 정책위의장이 법안 추진을 주도했어요. 여야를 초월해서 협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어요. 디지털 경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명했어요. 다만 소비자 보호와 투자자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과도한 투기를 방지하는 규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어요. 하지만 디지털 혁신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법안의 주요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됐어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어요. 최소 자본금과 준비금 비율을 법률로 정했어요.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어요. 정기적인 감사와 검사를 의무화했어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어요. 예치금 보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어요. 발행사가 파산해도 투자자 자금을 보호할 수 있게 했어요. 분리 보관 의무도 강화했어요. 운영 자금과 준비금을 엄격히 분리해서 관리하도록 했어요. 세제 혜택도 포함됐어요. 스테이블 코인 거래에 대한 세금을 일반 금융 거래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어요.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혁신을 저해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어요.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활용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어요. 법인세 공제 혜택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국제 협력 방안도 포함됐어요. 다른 나라와의 스테이블 코인 상호 인정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특히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검토했어요. 일본, 싱가포르와는 이미 예비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이런 국제 협력이 KRW 스테이블 코인의 해외 진출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샌드박스 제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에게 규제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어요. 최대 3년간 자유롭게 서비스를 시험할 수 있게 했어요. 성과가 좋으면 정식 라이선스를 발급해 주기로 약속했어요. 이런 정책적 지원이 스타트업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많은 기업들이 샌드박스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블록체인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어요.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어요. 대학과 기업의 공동 연구를 장려했어요. 해외 우수 인재 유치도 추진했어요. 실리콘밸리나 유럽의 블록체인 전문가들을 적극 영입하기로 했어요. 비자 발급이나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이런 종합적인 지원책이 한국을 글로벌 블록체인 허브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야당도 기본적으로는 협조적이었어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신중한 지지 입장을 밝혔어요. 혁신은 필요하지만 안전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시민사회의 의견도 적극 수렴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정의당도 기본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어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이런 여야의 협조적 분위기가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였어요. 국정감사에서도 디지털 자산 정책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어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중장기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2030년까지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어요.
KRW 스테이블 코인이 그 첫걸음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런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시장에 큰 신호를 보냈어요. 투자자들이 정책 리스크를 크게 우려하지 않게 됐어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K금융이라는 표현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달러가 아닌 원화로 움직이는 금융의 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미국 금융계였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을 집중 보도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어요.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위협보다는 협력의 기회로 봐야 한다고 제안했어요. 블룸버그도 한국의 디지털 금융 혁신을 주목했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핀테크가 새로운 한류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정부 지원이 결합된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세쿼이아 캐피털이 한국 핀테크 기업 투자를 검토한다고 밝혔어요. 안드리센 호로위츠도 아시아 진출의 거점으로 한국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런 글로벌 투자사들의 관심이 한국 스타트업들에게 큰 기회가 됐어요. 유럽의 반응도 긍정적이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한국의 금융 혁신을 극찬했어요. 브렉시트 이후 금융 허브를 찾고 있는 유럽 기업들이 한국에 관심을 보인다고 보도했어요. 독일과 프랑스의 핀테크 기업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문의해왔어요. 유럽 중앙은행도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유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어요. 일본의 반응이 가장 민감했어요.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한국의 선제적 움직임에 위기감을 드러냈어요. 일본이 디지털 금융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했어요. 일본은행이 N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서두르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협력의 가능성도 제시했어요. 한일 양국이 함께 아시아 디지털 화폐 블록을 만들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어요. 중국의 반응은 복잡했어요. 관영 매체들은 표면적으로는 무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한국의 혁신을 높이 평가했어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와는 다른 접근법이라고 분석했어요. 민간 주도의 혁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인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웠어요. 싱가포르 통화청이 한국과의 협력을 공식 제안했어요. 양국 스테이블 코인 간 상호 연동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어요. 태국과 베트남도 비슷한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전수받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어요. 이런 국제적 관심이 한국 정부에게는 큰 자신감이 됐어요. 외교부가 디지털 경제 외교를 강화하기로 결정했어요. 주요국 대사관에 디지털 금융 전담 참사관을 파견하기로 했어요.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의 목소리를 높이기로 했어요. 국제통화기금이나 국제결제은행에서 한국의 사례를 발표하기로 약속했어요. 글로벌 규제 기준 마련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어요. 한국이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규칙 제정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였어요. 민간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활발해졌어요. 카카오가 일본 진출을 본격화했어요. 라인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 시장에 KRW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하기로 했어요. 네이버도 동남아시아 진출을 가속화했어요. 현지 핀테크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확대했어요.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했어요.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도 늘어났어요. 구글과 아마존이 한국의 블록체인 기업들과 협력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한국의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한국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학계의 관심도 높았어요. 하버드와 스탠퍼드에서 한국의 디지털 금융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MIT와 버클리에서도 한국 사례를 교육 과정에 포함했어요. 이런 학술적 관심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높였어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어요. 실리콘밸리의 젊은 개발자들이 한국 취업을 문의하는 사례가 늘었어요. 한국어 학습 수요도 급증했어요.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일하려면 한국어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긴 거였어요.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한국이 주목받았어요.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국의 디지털 금융 혁신이 메인 세션 주제로 다뤄졌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조연설을 했어요. 디지털 경제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강조했어요. 국제 언론들이 한국을 디지털 금융의 메카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런 국제적 위상 변화가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줬어요. K-팝이나 K-드라마와 함께 K-핀테크도 한류의 새로운 축이 됐어요. 문화 한류에서 기술 한류로 확장되는 순간이었어요. 경제적 효과도 상당했어요. 핀테크 분야 일자리가 급증했어요. 개발자, 분석가, 컨설턴트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인력 수요가 늘었어요. 급여 수준도 크게 올랐어요. 블록체인 전문가의 연봉이 기존 금융권을 넘어섰어요. 젊은 인재들이 핀테크 분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스타트업 투자도 활발해졌어요. 벤처 캐피털들의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300% 늘었어요. 해외 투자사들의 한국 진출도 잇따랐어요. 이런 투자 열기가 혁신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했어요. 정부의 세수도 늘어났어요. 핀테크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증가했어요. 고용 창출로 인한 소득세 수입도 늘었어요. 이런 세수 증가분을 다시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무엇보다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성과였어요.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자부심이 더욱 커졌어요.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도 늘어났어요. 젊은 세대들이 한국에서의 미래를 더욱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해외 거주 한국인들의 귀국 의향도 높아졌어요. 달러가 아닌 원화로 움직이는 금융의 혁명이 진짜로 시작되고 있었어요. KRW 스테이블 코인이 그 출발점이 된 거였어요. K금융의 미래는 지금부터였어요.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되는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